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까? 해야 할 일들은 대부분 해냈고 지나온 시간도 충분히 길어졌는데 마음만은 좀처럼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지 못해서도 아니고 크게 잘못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마음 한쪽이 늘 깨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이름은 세계에 알려졌으며 사람들은 그의 글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의 마음 앞에서는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애써 살아왔는지,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지, 이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점점 분명해지며 우리 삶의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위대한 작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을 이해하려 했던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톨스토이가 인생의 후반에서 천천히 깨닫게 된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답을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으며 그저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애써왔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여정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끼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오히려 이상한 공허함을 마주합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 보여서가 아니라 이루어온 것들이 마음을 붙잡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지만 정작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유 없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왜일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해도 될 텐데 마음은 계속해서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더 깊은 사유, 더 옳은 삶, 더 의미 있는 선택. 이 요구들은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깨닫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멈추지 않아서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잘 해냈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도 곧바로 그래서 다음은 무엇이냐는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성취를 기쁨으로 저장하지 못하고 의무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이 상태를 조용한 소모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달아가는 느낌. 혹시 비슷한 감각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루를 잘 마쳤는데도 편안하지 않고 괜히 마음이 바쁜 날, 톨스토이는 이 감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붙잡습니다. 왜 마음은 성공 앞에서도 안심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그를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끌었고 다음 단계의 깨달음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습관이란 걸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시간이 흐를수록 왜 더 잔인해지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남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마주한 비교는 훨씬 조용했고 훨씬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견주기보다 한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나란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던 그 시절의 자신, 그리고 조금 느려지고 생각이 많아진 지금의 자신, 이 두 모습이 마음속에서 마주칠 때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망설이게 되었을까? 왜 확신이 줄어든 걸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스스로를 재단하는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비교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앞을 향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의 비교는 뒤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보는 비교는 언제나 가장 빛나던 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항상 부족해 보이고 지금의 선택은 늘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이 비교가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비교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습관이라는 것. 특히 스스로에게만 하는 비교는 아무도 말리지 않기에 더 오래 지속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시도합니다. 잘한 날과 못한 날을 가르지 않고 그저 하루를 살았다는 사실만 인정해 보기로 합니다. 이 작은 선택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바로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교 아래 숨어 있던 또 다른 무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는지, 비교를 조금 내려놓자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무게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놓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기억 속에 남을 모습,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그 자리를 쉽게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은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치열했고 확신에 찼고 앞으로만 나아가던 그 시절의 톨스토이, 그 모습은 언제나 기준이 되어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역할을 다시 연기하려는 마음. 이 마음은 의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할 때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톨스토이는 이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자신은 부족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국면에 들어선 존재라는 것. 속도가 달라졌고 무게가 달라졌으며 역할도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 변화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방식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기 자신마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 하나를 합니다. 더 나아지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기로 합니다. 이 선택은 그를 갑자기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는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놓지 못한 것들이 사라져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쥐고 있던 손을 조금 풀 때 마음이 숨을 쉰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에 대한 오해 하나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들었는지 차분히 풀어가 보아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오랫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에도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픔에도 너무 가라앉지 않으며 모든 감정을 적당한 선에서 차단하는 것.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이 정도 일에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조용히 안쪽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감정을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른 감정은 형태만 바꿔 피로가 되고 무기력이 되고 이유 없는 짜증으로 돌아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과 싸우지 않는 일이라는 것.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불안이 올라오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즉시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태도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이 폭풍처럼 커지지 않고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지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풀린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흐트러질 때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는 곧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삶의 리듬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가 특별히 힘들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날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에 도달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대개 하루의 구조가 먼저 무너진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흐려지고 무엇을 하다 말고 하루가 흘러가며 저녁이 되어도 정리되지 않은 채 끝나는 날들. 이런 날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자기 자리를 잃습니다. 톨스토이는 삶을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것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짧게 몸을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고 해가 지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 작은 리듬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마음은 사건보다 질서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하루가 어떤 흐름으로 흘렀는지가 마음을 더 안정시켰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느낍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애쓸 때보다
하루를 다스릴 때 마음이 더 쉽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불안이 머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일. 이 깨달음은 그에게 이제 무엇을 버텨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게 살았는가? 이 질문은 그의 시선을 삶의 결과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옮겨놓습니다. 그 변화가 그를 어떤 말 앞에 서게 만들었는지는 조용히 이어집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톨스토이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의미를 찾으려 했고 이유를 분석하려 했으며 가능하다면 빨리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동안 삶 전체가 불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불안과 싸우는 것을 멈춰보기로 합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왜 이런지, 지금 해결해야 하는지 즉시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만 인정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였지만 마음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불안이 문제가 되지 않자 불안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체감합니다. 마음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고 태도로 반응한다는 것. 괜찮다고 수없이 말하는 것보다 괜찮아도 된다는 자세를 취할 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걷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경험. 이 경험은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안은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 이제 그는 불안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과 함께 오늘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의 시선을 통제에서 공존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마침내 그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어려웠던 말을 건넬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에게 유난히 가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을 자기 자신에게만은 끝까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느려진 판단, 잠시 흔들린 마음, 예전 같지 않은 집중력,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단정해 왔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엄격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믿음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잘해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쓸모가 있어야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 이 믿음은 젊은 날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마음을 옥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기준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잘한 날만이 아니라 버텨낸 날도 하루로 인정해주는 연습.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날을 괜찮은 하루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 연습은 그에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 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톨스토이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힘은 강함에서 오지 않고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 이 깨달음은 그의 하루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더 증명할지보다 어떻게 자신을 대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아주 늦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했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은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서둘러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자신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완벽하지 않고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으며 때로는 망설이는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에 도달합니다. 이 모습 또한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라는 사실.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쌓여온 것이며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것이라는 깨달음. 이 순간 그의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안정이 찾아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괜찮다는 속삭임이 자리를 잡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가장 늦게 배려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늘 마지막에 두었던 존재, 늘 참고 견뎌야 했던 대상.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을 마음속으로 꺼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었고 물러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끝까지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기로 합니다.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 선택 이후 그의 하루는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던 시선이 지금 여기에 머물고 증명하려던 힘이 존재를 인정하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삶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조용히 정리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루를 다 살아낸 뒤 조용히 숨을 고르는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이유는 아마도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많은 답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질문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옳았는지, 틀렸는지,
잘한 인생이었는지에 대한 끝없는 평가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왔다. 그는 완전히 편안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안도 남아 있었고 후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상태,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지점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더 올라가야 할 곳보다 이제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가 중요해진 순간.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 하나만 가슴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괜찮다. 이 문장은 모든 걱정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더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가로 기억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은 아마도 이 태도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늦게나마 친절해지는 법.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를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로 곁에 머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